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런팀입니다. 테슬라 유로 웨이브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새벽 5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웃고 울고 하는 것 같아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다시 13,1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0.93% 상승을 했고요.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5%대를 넘어섰다가 지금 4.8%대로 좀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유가도 오늘 좀 떨어지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도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한 건 물론 5%대에 대한 기술적 저항도 있었겠습니다만 시장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리틀 버핏 빌 에크맨 회장이 채권 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어느 정도 찾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많이 싸졌다라는 뜻도 되겠는데요. 아무튼 시장에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장중에는 코카콜라와 스포티파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둘 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카콜라는 2.88%, 스포티파이는 무려 10%대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좀 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일단 두 기업 다 매출액과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만 클라우드 사업이 역시나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AI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I 사업이 예상치를 상회했느냐, 하회했느냐가 지금 차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업이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3% 이상 상승 중에 있고, 알파벳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클라우드 사업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간의 4% 이상 하락 중에 있습니다. 구글의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클라우드 사업은 86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매출액이 84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아무튼 국채금리가 4.8%대 안정화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오늘 장은 상승으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오늘 에너지 주식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나머지 주식들은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을 한 하루였고 테슬라는 2.09%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주간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나 향후 가이던스가 좋으면 테슬라도 같이 덩달아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역시나 이 빨간색 선과 이 파란색 선의 사이에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13,100선 정도를 가운데에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13,100선을 다시 한번 상회를 하면서 13,139로 마감한 나스닥인데요. 일단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주간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은 13,500선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중기 추세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12,500에서 12,700까지도 하락은 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 염두에 둔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은 연간 평균 한 10%씩 오르는 정말 좋은 자산이니까 싸지면 당연히 모아가는 투자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고 중동의 정세 불안마저 나오면서 나스닥 주가가 약했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고 향후 가이던스가 괜찮다라고 하면 나스닥이 반등세를 지속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MS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344불까지 약 한 이 정도까지 지금 오르고 있네요. 자, 하지만 구글은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6%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9불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차트를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120 한 8불대가 지지 라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개 기업의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를 보니까 분기당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매출액이 파란색 막대인데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에 걸맞추어서 EPS 주당 순이익도
회색 막대인데요. 계속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분기 주당 순이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테슬라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테슬라는 좀 EPS가 이렇게 하향 추세였는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 예측치를 모두 상회를 했고요. 구글도 차트만 보면 괜찮아요. 일단 매출액은 그렇게 큰 성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EPS 성장이 굉장히 좋아요. 매출과 EPS 모두 이번에도 예측치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지만 왜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상승하고 구글은 떨어지느냐? 바로 클라우드 사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커요. 애저라는 클라우드 사업을 구글보다 일찍 시작을 했고요. 이 애저 비즈니스를 포함한 클라우드 사업의 이번 분기 매출액이 243억 달러였습니다.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매출액이 월스트리트의 예상치인 236억 달러를 상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티아 나델리 마이크로소프트 CEO는요, 성명을 통해서 코파일럿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기업을 위한 AI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인수를 하면서 챗GPT를 흡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챗GPT를 자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빙이라는 검색 엔진으로 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를 열어 제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그러한 것들이 EPS와 매출액 상승과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시장에서 지금 호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글은 전체 76빌리언 중에서 한 8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한 10분의 1에서 한 15% 정도가 지금 클라우드 매출이에요. 이번 구글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액은 84억 불 정도를 기록했는데 월가 예상치는 86억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회했기 때문에 평가가 좋지 못하고요. 클라우드 사업이 잘 발전하지 못하니까 지금 매출액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안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요, 성명을 통해서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등에서 AI가 주도하는 혁신을 통해 이번 분기 괜찮은 재무 결과와 제품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AI를 더욱더 유용하게 만드는 것에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글이 오늘 지금 시간에서 6% 넘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원래 AI의 최강자는 구글이었죠. 뭐 알파고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구글도 충분히 AI로 저력을 보여줄 수 있고 검색 엔진 시장을 모두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그리고 EPS가 이렇게 너무나도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닐 것 같다. 오히려 많이 하락하면 기회로 삼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뭐 10년물이나 30년물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크게 상승을 하면서 뭐 5%대를 다 보여주기도 했죠. 자, 이런 높은 금리가 이미 시장에 긴축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연준은 자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1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7%나 돼요.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그렇다면 추후에 금리 인상이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7%대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는 불확실한 거고 연준이 여태까지 경제 전망에 대해서 다 틀렸다. 앞으로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연준은 원래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한 3%대까지 올라간다라고 1년 반 전에 예측을 하기로 했는데 벌써 5.5%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연준의 전망이 틀렸기 때문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의견도 우리가 경청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금리는요, 일단 5.5%를 최고치로 하고 내년 한 하반기부터 금리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금리가 상승될 확률은 31%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중동의 상황이라든지 유가의 상황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그 누구도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2007년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금리예요. 거의 한 16년, 17년 만에 5.5%대 금리는 가장 높은 금리이니까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이틀 연속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2.09% 상승한 216.52불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최근 어닝콜에 따른 어닝 미스에 따른 충격은 어느 정도 이제 흡수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200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틀 연속 지금 십자형 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극렬하게 지금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서 200일선 위에 올라오고 양봉을 몇 개 더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약 한 250불대를 목표로 반등세를 지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210불 정도 지지라인 계속해서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현재 뭐 실적으로는 지금 테슬라에게 있어서 기댈 만한 요인은 크게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실적은 잘 나왔죠. 자,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자동차 영역에서 마진율이 저하가 되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4분기에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다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EPS 상승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댈 만한 호재는 11월 30일에 있을 사이버트럭 인도식과 함께 뭐 중국에서 FSD를 출시를 한다라거나 혼다,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이 NACS 충전 방식을 도입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포드와 같은 기업들이 FSD를 라이센싱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뉴스에서 주가가 다시 크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야 될 주식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많이 하락하면 150불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해 이맘때인가요?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100불대까지도 떨어졌던 테슬라입니다. 자, 어떠한 뉴스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주식이에요. 항상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하지만 뭐 2027년, 2030년까지 봤을 때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로봇으로 이어지고 ESS 사업도 크게 발전할 테슬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향후 2030년에 정말 크게 오르는 장이 1, 2년은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크게 오르면 10배 이상도 오르는 게 바로 테슬라라는 주식이죠. 그런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묵묵히 투자를 해나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어제 방송 때도 제가 어느 정도 좀 암담한 부분을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연초부터 주구장창 가격 인하를 해오면서 가격 인하가 뭐 20에서 25%대에 이르러요. 현재 이미 미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는 미국 평균 판매차가 뭐 한 4만 불 정도로 보면 4만 불 이하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EV 보조금 7,500불을 반영하면 그런 가격이 나오는데요. 아직도 미국 소비자들 과반수 이상이 이런 가격 인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리고 슈퍼차저 개방도 지금 하고 있죠. 최근에 BMW, 토요타마저 슈퍼차저를 채용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역시 과반수 넘는 사람이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테슬라가 싸졌고 테슬라가 충전이 편리해졌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자, 하지만 유럽은 다릅니다. 유럽이 훨씬 더 전동화가 미국보다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 EV 침투율이 이번 분기 2023년 3분기 17.2%에 이르렀어요. 자, 작년 말에는 19%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신차 판매 중에 19%가 배터리 EV였고 이번 3분기는 17.2%였어요. 하지만 나머지 영역들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들이겠죠? 물론 하이브리드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침투율이 내려가는 추세다, 마켓 점유율이 내려가는 추세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 보시면 배터리 EV,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가 디젤 차도 앞서고 있는 모습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유럽은 친환경 디젤, 뭐 폭스바겐이 도입한 그러한 정책이었죠. 친환경 디젤로 유명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 하늘색 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디젤은 이제 완전히 사양 산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자리를 이제 배터리 EV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하이브리드 EV 판매도 높습니다. 휘발유도 아직 높은 편인데 휘발유 차량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자, 하이브리드 차량도 최근에는 정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EV는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차트를 종합을 해보자면 자, 이번 3분기에 유럽에서 전체 신차 판매는 7.7%나 빠졌다라고 해요. 전분기 대비로 7%나 7% 이상 빠졌는데 유독 판매량이 상승한 영역이 있으니 바로 배터리 EV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별로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역시나 빅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의 판매량이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독일은 이 녹색 막대입니다. 판매량이 계속 지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공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죠. 자,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는 테슬라 판매량이 아니라 전체 배터리 EV 등록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영국도 올라가고 있고 이 노란색 막대입니다. 프랑스도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조그만한 시장이죠. 뭐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같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들이 판매량 자체는 당연히 이런 큰 국가보다는 낮겠죠.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에, 자, 여기 보시면 2024년 내년부터예요. 노르웨이에는 가스카를 팔지 않겠다. 휘발유나 디젤 차량 팔지 않겠다라는 거죠. 노르웨이는 거의 전동화가 100%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역시 노르웨이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미국 역시 캘리포니아를 또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하지만 이태리, 스페인, 폴란드와 같은 경우는 배터리 EV 침투율이 좀 낮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유럽과 북유럽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남부 유럽과 동부 유럽 역시 서유럽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서유럽, 북유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4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4분기에 배터리 EV 침투율이 항상 가장 높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 분기 4분기에는 올해 4분기에는 20% 이상의 배터리 EV 마켓시어 침투율을 유럽에서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20% 이상 충분히 배터리 EV 침투율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모델 3 리프레시 판매가 유럽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월 말에 기가 상하이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이 돼서 지금 배로 선적이 돼서 이미 네덜란드 로테르담 이런 항구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고객들이 이렇게 차를 인수한 다음에 사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트위터상에 사진을 올려주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독일에서 출시를 했어요. 여기 모델 3 하이랜드라고 적혀 있죠. 번호판을 가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이 등록이 돼서 새 차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렇게 모델 3 리프레시가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사진을 찍은 분께서 Congratulations to the new owner라고 말을 하고 있죠. Let many model 3 follow after this on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많은 모델들이 또 계속해서 새로운 오너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테슬라 모델 3 리프레시 하이랜드는요, 유럽에서부터 배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가 아마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로 넘어가서 북유럽까지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수에즈 운하 근처에 또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에 먼저 모델 3 리프레시가 목격이 되었어요. 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엔 독일, 네덜란드 순으로 이미 고객 인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며칠 안에 유럽 전역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업데이트된 모델 3를 소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곧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출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어요. 그리고 이번 달 말이 되면 중국에서도 속속 인증된 사진이 올라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모델 3 리프레시가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램프업 속도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4분기 판매량 그리고 침투율 20%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는 다르게, 자, 보시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자, 이 그레이 막대, 그러니까 회색 막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EPS가 상승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테슬라는 EPS가 지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서 떨어지는 추세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상승세였어요. 근데 올해 연초부터 테슬라의 차량 가격, 대대적인 가격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EPS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기대감은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요,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모델 3 업그레이드라든지 내년에는 모델 Y 업데이트된 모델도 만나볼 수 있을 거고, 계속해서 R&D 투자와 함께 기가 멕시코에도 투자할 예정이 있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상황은 두보, 세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큰 방향성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옵티머스 로봇도 최근에 요가 동작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죠. FSD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FSD 기술의 발전 방향성 역시 옳다라고 보고 있어요. 엔드투엔드 AI 비전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취했을 때 그 누구도 얻지 못할 큰 수익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어쨌든 테슬라의 최근 마진율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4분기를 끝으로 바닥으로 내년부터는 사이버 트럭 판매와 함께 모델 3 하이랜드의
판매량 역시 성장을 하면서 충분히 바닥을 칠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좋아질 수 있다. 모델 3 하이랜드는 기존 모델 3보다도 비싼 모델이고, 사이버트럭은 모델 Y보다도 비싼 모델이죠. 자, 내년부터 나아질 테슬라를 기대를 하면서 지금의 주가를 주시를 하면서 잘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